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네.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점차 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메타와 게티 이미지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왔던 오픈 AI의 챗 GPT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가 한 차례 또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AI 회사들이 뭔가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신기술을 발표하는 타이밍들이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아무래도 조만간 뭐 자신들의 성적표를 공개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업데이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크게 이제 업데이트를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GPT-4에서 조금 더 버전업된 GPT-4V라고 불리우는 비전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 기능이 되는 게 하나가 들어갔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달리라고 하죠. 원래 이제 오픈 AI의 그림 그리는 GPT 같은 네. 건데 이게 이제 별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챗 GPT 안에 버전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나라 말, 뭐 영어 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영어로 물어보고 중국어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뭐 영화 같은 데서 봤을 만한 뭔가 인공지능 비서 이런 모습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이미지 인식 기능이 굉장히 좀 또 크게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네.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가요? 네, 일단은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 또 내년에 계속 인공지능 쪽에서 들으실 단어가 아마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멀티모달이요? 단어일 거예요. 네. 이게 멀티모달이 뭐냐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게 이제 인지하고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멀티니까 여러 가지를 인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텍스트로만 뭔가를 얘기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텍스트로 명령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쪽이라고 치면 이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넣거나 뭐 동영상을 넣어서 그런 것들에서 결과물도 뭐 동영상으로도 받고 뭐 아니면 이미지로도 받고 텍스트로도 받고 하면서 마치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뭔가 대화를 하거나 입력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책을 본다고 할때라도 그림하고 글이 같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따로따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종합적으로 주거나 아니면 또 대답을 할 때 종합적으로 대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한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요즘엔 LMM 그래서 이제 라지 멀티모달리티 뭐 이렇게 이제 뭐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놀라웠던 게 이 말씀드렸던 GPT-4V라고 하는 게 비전인데 AI 전문가들도 상당히 놀랄 정도로 이런 게 돼? 라고 하는 수준의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 같은 거를 단순히 그냥 이게 뭐야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또 그 내용에 있는 어떤 맥락들까지 이제 AI가 인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술을 보여준 논문이 또 같이 화제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자들이 GPT-4V와 관련된 논문을 이제 9월 29일 날 내게 된 것인데요. 방송에서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글로 존 마탱이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를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이미지 안에 저렇게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네. 뭐 이 왼쪽에는 일본어도 있죠. 그래서 그렇네요. 일본어와 해가 있는 것들을 실제로 얘가 영어로 인지하는 것들, 혹은 또 뭐 중국어.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 말 존 마탱 저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말은 한국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네.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얘한테 뭔가를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공에 있는 이미지를 좀 넣어봐, 뭐 해석해봐, 영어로 번역해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도 언어의 한계를 가리지 않고 뭐 영어로 돼 있는 걸 넣으면 한국어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좀 기능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고 골절 부위가 어디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게 이제 실제로 최근에 또 AI와 관련된 의료 쪽에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뭔가 암 진단하는 쪽에 쓰는 뭐 이런 것들처럼 저렇게 골절된 부위를 이제 올렸을 때 실제로 어디가 골절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김밥 있잖아요, 김밥. 그렇죠. 네. 김밥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순서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얘가 김밥을 만드는 순서도 이제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뭘 하는 거고 두 번째 뭘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표정 있잖아요. 네.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표정들을 주고 저게 어떤 상황이냐, 어떤 느낌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 느낌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렇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네. 짤방. 그런 것들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 이게 왜 웃긴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특정 프롬프트를 준 다음에 그 프롬프트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떤 이 이미지의 웃음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웃음 포인트도 얘기해 주는 등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주말 지나서 월요일이 됐을 때 뭐 지난주에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거 봤어? 네. 라고 할 때 나 봤어. 뭐 그거 뭐야?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하고 GPT-4V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보이는 이미지뿐 아니라 의미까지 좀 해석을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기술이 빨리 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써본 결과들을 몇 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쇼핑몰 같은 걸 할 때 뭐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품을 잘 알면은 잘 할 때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 집에 있는 저게 이제 제가 저희 모니터 위에 달려있는 웹캠을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이 제품 뭐야? 그리고 이 제품 판매하려고 그러면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해야 돼? 아니면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웹캠인 것 같다라고 이제 먼저 인지를 하고요. 웹캠은 뭐 저런저런 사람들한테 쓰니까 타겟 고객군이 뭐 저렇게 있는 뭐 원격 근무나 브로드캐스팅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카피라이트를 얘가 이제 뭐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뽑아주는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진을 한 장 이제 우리가 뭐 SNS에 올리고 싶다. 그럼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냥 저 사진 이미지를 찍은 거예요. 저게 뭔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그냥 그냥 괴발세발 찍은 건데 네. 그냥 저희 집에서 갑자기 제가 일하고 있는데 피자랑 이제 그 감자튀김을 줘서 그냥 그걸 찍어가지고 이걸 내가 SNS에 올린다면 어떻게 글을 쓰면 좋겠어? 네. 라고 했더니 이제 챗GPT가 저도 쓰기에 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을 쓰거나 또 거기에서 좀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감자튀김이나 피자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걸 또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기 네.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니까 저런 맥락에 맞춰서 저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저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게 표 같은 것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똑똑해지면은 이 증시 분석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유무선 전화의 뭐 평균 사용 시간 변화 추이 같은 그래프를 줘요. 네. 그럼 그 그래프를 얘가 단순히 그냥 이 그림 안에 있는 저기 보시면 실제로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저게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막 겹쳐 있어서 이게 뭔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의 결과가 약간 틀릴 때들이 있습니다. GPT한테 시켰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래프가 초록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근데 저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틀린 부분을 한 번 더 고쳐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파란색은 그냥 단순히 파란색 그래프가 아니라 저기 써 있는 대로 어떤 내용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걸 보고 해석을 하고요. 단순히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분석 의견처럼 네. 분석 의견들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저렇게 냈다고 치면 뭐 예를 들면 특정 회사의 주가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뭐 월봉, 주봉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를 갖고 AI랑 뭔가 내가 애널리스트처럼 토론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케팅 방안도 해주고 SNS 멘트도 쓰고 네. 끝까지 해석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런 기술을 이제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원래 이런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떻게 보면 연구의 원조라고 하면 구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과 관련된 어떤 논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AI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도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제민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지 멀티모달리티가 네. LMM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LMM이 실제 구글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에서는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네. 미국 구글,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 설정을 구글에서 영어로 바꾸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떤 거냐? 구글에 바드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챗GPT처럼 제가 뭔가 이렇게 채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영어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 베타 기능이 하나 뜨는데 이 베타 기능을 활용하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 챗GPT 같은 화면에 바드라고 하는 화면에 제가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제 아까 이제 GPT-4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미지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랑 연동이 돼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브랑 연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걸 뭐 한 거냐면 저기 프라스틱 모델, 그러니까 프라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런 장난감이 있죠. 저걸 그냥 이렇게 가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박스도 없이 저런 장난감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제가 저거를 조립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건지는 모르고 조립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럼 저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게 그냥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서 내가 이런 장난감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조립하는 영상을 찾아줄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저 로봇을 조립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저렇게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게 이제 로봇에 대한 예시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계나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 사용법을 모르겠는 거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이거 관련 유튜브 영상 찾아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를 갖고 뭐 하우투 검색이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거나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내가 뭔가 검색 단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검색 단어를 몰라요. 아니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난감한데 그냥 사진 찍으면 되는 이제 시기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있거나 내 구글 드라이브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들도 이제 이 GPT와 연관이 돼. 이제 바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과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요. 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챗GPT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순히 문서를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또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그러면은 제 드라이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게 참고할 만한 유튜브 영상을 찾아달라. 이랬더니 또 영상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내가 리서치를 하거나 리서치에 또 도움받고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동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의 좀 업무나 아니면 검색하는 것들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챗GPT에 탑재된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달리3가 챗GPT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중에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좀 퀄리티가 좋다라고 했던 게 미드저니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고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편의성은 있는데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좀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달리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평가가 이제 미드전이 필요 없을 수준까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미지 퀄리티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게 챗 GPT 안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챗 GPT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림을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를 딱 단어들의 조합 같은 형태로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아니면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용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얘한테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좀 이렇게 좀 그려줘.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꿔줘. 아니면은 뭐 있던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형태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렸는데 이걸 카툰 방식으로 바꿔줄래?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순히 이렇게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건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도 써주고 그 내용에 맞춰서 또 그림도 그려주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우리가 아주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내용도 알고 있는 어떤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뭐 이런 형태와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림까지 보니까 확실히 또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다른 것보다 가장 궁금했던 게 음성 대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음성 인식 기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요.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원래 GPT에서는 이제 음성 기능이 출시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출시는 안 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위스퍼라고 하는 이 챗GPT 안에 들어가는 음성형 API가 우리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써본 결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언어 음성 인식 기능보다 네. 훨씬 더 간편하고 직관적이고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 성능이 좋은 게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못 보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데모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시연해 주시나요? 실제 이제 제 핸드폰에 GPT-4가 깔려 있는데 한번 제가 직접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 언어를 가리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만약에 TV에 그런 그 음성 인식 스피커 써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음성 인식 스피커의 인식을 잘 되게 하려 일부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엄청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 인식 킨 다음에 여기 키면 이렇게 커넥트가 나오거든요. 안녕 반갑다 시키면 얘가 탭 투 캔슬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있죠. 그러면 If you have any questions in the future, feel free to reach out. 이렇게 영어로 Have 얘기하죠. a great day. 한국어로 얘기해. 지금 한국 방송이야. 알겠습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실은 내가 영어 선생님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네가 내 영어 선생님이 돼줘. 나 초등학생 수준으로밖에 영어를 못하니까 너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자. 처음에 나한테 자신 있게 영어로 할 수 있게 응원을 해주면서 영어로 시작해 줄래? 물론이죠. 네가 할 수 있어. 영어는 어렵지 않아. 함께 천천히 배워나가자. Let's start.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김덕진. What's your name? Nice to meet you, 김덕진. 이런 식으로 대화를 I'm 한다는 거죠. ChatGPT. How 네. are you today? 자, 이번에는 중국어로 얘기해 볼래? 나 중국어 실은 배우고 싶었어. 언어를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알겠어요. 중국어로 대화해 볼게요. 네. 니하오마. 너 기분 어때? 자, 이런 식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면 이거를 또 이렇게 텍스트로 그대로 다 적어줍니다. 근데 텍스트로 네. 적어주는데 이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제가 막 섞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텍스트 영어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전화 영어 회화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로 다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진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기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AI 스피커들 이런 데에 좀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좀 요즘에 이런 음성의 인식 기능의 어떤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한 네. 게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오간다는 그쵸. 점이 신기한데 사실 이거는 AI밖에 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더욱더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뭐 언어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요. 이미지도 해석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는데 결국에 이 발전의 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결국에는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진짜 뭔가 대화하는 거나 인지하는 거는 비슷한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인지를 하는 녀석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좀 더 똑똑하게 우리 회사에 맞게 맞춤으로 써야 될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있다. 혹은 고등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를 똑똑하게 하려면 그 친구를 이제 회사로 데려가서 뭔가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향후에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되는 애면 얘를 이제 우리 회사로 데리고 가서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내용을 더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럼 그거를 갖고 그 다음에 특정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정 앱이나 소프트웨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렇게 대화가 안 돼요. 혹은 뭐 번역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실제 음성 인식을 시키는 데 기능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게 가능할 때 그 다음 영역들.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전화 영어가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화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대체될 수 있는데 네. 전화 영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AI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최적화되어 있는 좀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이제 GPT한테 제가 지금 시켰지만 제가 시킬 때 뭐 너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 어쩌저쩌 이렇게 세팅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AI와 이러한 영어 회화하는 앱 혹은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고도화되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도화되는 것들이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럴 생각도 수 들어요.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AI 기술을 활용하면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영상이나 음성 조작 이런 거 지금 너무 이제 쉽게 되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쓰일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놀라운 기술들이 있는 건 참 좋은데 비용적으로도 이게 유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수지 타산이 좀 많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챗GPT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것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면 거의 지금 손해보면서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손해보는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돈 싸움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몇 개의 회사에 좀 정리가 되거나 추가 투자를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안정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언어 모델을 만드는 생성 AI 회사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최적화하는 쪽,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본인들이 기술을 쓸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돈 버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네. 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신기술까지 함께 좀 들여다봤었는데 정말 네. 신기한 AI 세계 알수록 신기한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시장의 어두운 분위기가 조금 어제부터도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 오늘 반등한 만큼 일단 전쟁 공포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 시장은 실적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투자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